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신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체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애니메이션의 기본 동작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한 장 밑으로 타임라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A, B 시간을 2초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0으로 바꿔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5초의 슬라이드 시간을 가진 이제 이미지 한 장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객체와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속성 부분 제가 앞 강좌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지금 공부할 내용은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부분은 원래 두 개의 키프레임 사이에서 어떤 동작을 주어 가지고 그 중간 과정을 갖다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현재 이 키프레임 하나 보면 주어져 있죠. 가장 끝으로 와서 선택하시고 이 플러스 키, 우리가 보통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키프레임한테 생깁니다. 이 키프레임 생긴 위치가 5000으로 되어 있죠. 키프레임 시간 5000ms로 되어 있습니다. 밀리세컨드의 약자인데요. 이제 5000ms는 5초가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0ms, 마지막에는 5000ms가 됩니다.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 선택하시고요. 보시면은 이동 있고 확대, 회전, 중앙 정렬, 프레이밍, 불투명도, 블로어, 색 보정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동작을 갖다 나타내고 어떤 이제 애니메이션 동작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또 여기서 보시면 확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를 갖다가 50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작아집니다. 자, 첫 번째에서 확대 50, 두 번째에서 확대 이 체크를 해 주시고요. 100으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점점 커지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에서는 크기가 50이고 두 번째 키프레임에서는 100이기 때문에 50에서 100까지 이제 점점 커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하셨나요? 첫 번째 현재 50이고 두 번째 50인데 100인데 두 번째도 같이 50을 주게 되면은 자, 여기서 플레이 시켜봐도 아무런 작동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에 어떤 다른 동작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키프레임을 선택하시고 현재 이렇게 된 상태에서 두 번째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이동에다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해서 이제 X 쪽으로 되어 있는데 X란 부분은 어떤 쪽이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X축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X랍니다. 이 부분은 X 플러스, 이 부분을 갖다가 X 마이너스, 밑으로 가면 Y 플러스, 위로 가면 Y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로 가면 이런 식으로 갈 것이고 X 마이너스 하면 이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또 Y 플러스 하면 이 방향으로 내려오고 Y 마이너스 하면 이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는 이제 아무 관계없는 상태로 두고요. 두 번째 키프레임에서 X를 갖다가 50만큼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가운데 있던 것이 오른쪽으로 50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플레이 시켜 보시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서서히 이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은 이제 이동만 시켰죠. 이번에 확대를 같이 해볼까요? 두 번째에서는 100으로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50이었거든요. 두 번째 100으로 주고 오른쪽 이동을 시켰습니다. 플레이 시켰을 때 점점 오른쪽 이동하면서 이렇게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하시고 확대를 다시 50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플레이 해보시면은 자, 오른쪽 이동만 한 형태가 됐죠.
자, 다음에 회전이 있습니다. 회전. 우리가 첫 번째는 현재 위치에서는 이 센터가 있죠. 자, 두 번째 위치에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이동을 50을 했는데 이동을 하지 않고 제자리에 두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분열해도 아무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상태에서 이렇게 두고요. 두 번째 키프레임 5초를 눌려 가지고 회전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회전에다 체크하시면 회전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 회전을 주게 되면은 C가 있고 Y가 있고 X가 있습니다. 그래서 Y하고 X 이 부분이 사람들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이쪽 부분에다가 축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 자, 이쪽 부분에 축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X방향축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 방향축이. 이 X방향에다가 축을 끼워놓고 돌리게 되면 이미지는 상하로 움직이겠습니다. 상하로. 다음에 이게 이제 이 방향이 제가 Y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Y방향에다가 우리가 축을 끼워놓고 돌리면은 이미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을 갖다가 이렇게 확대가 아니죠. 회전이죠. Y축을 갖다가 돌려보겠습니다. 자, Y축을 돌린다는 제가 아까 어떤 의미라 그랬나요? 가운데 여기다 센터점 이 부분에다가 Y에다 센터를 놓고 이 센터를 돌린다 그랬죠. 자, 센터를 돌리니까 이런 식으로 확대고요. 센터를 돌리면 이런 식으로 돕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Y 부분이, 자, 축을 끼워놓고 그 축을 돌리는 거예요. 자, X 부분 축을 한번 돌려볼까요? 아까 제가 X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축을 끼우는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축을 끼우고 이 축을 돌리는 거예요. 축을 돌리면은 이미지가 상하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X축. 자, 보세요. 상하로 왔다 갔다 하지요. 그래서 항상 이 회전은 축을 돌린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축을, 가운데 X축을 돌리면은, 가운데 X축을 놓고 돌리면 상하로 돌고, Y축을 놓고 돌리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이걸 명심하시고, C 같은 경우는 보면 중심을 통해서 이렇게 도는 거죠. 센터 통해서 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중앙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기준점을 말합니다. 기준점.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기준점이 한 중간에 있습니다. 한 중간에 있다는 것이 조금 그러겠지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지금 이게 지금 기준점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 바꿔주는 거예요. 현재 보시면 X가 0, Y가 0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지금 Y를 돌려보시면 인식으로 또 돌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중앙 정렬을 통해 가지고 X를 갖다가 100을 줘 보겠습니다. 100을 주니까 지금 이제 오른쪽 여기로 좀 기준점이 바뀌었습니다. 마이너스 100을 줘 볼게요. 자, 마이너스 100을 주니까 이번엔 오른쪽으로 기준점 이동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회전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현재 이 부분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Y축을 돌려야 되겠네요. Y축을 돌려볼게요. 자, 보세요. 기준점 Y축 기준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Y축을 갖다 기준점 옮겨 보겠습니다. Y축을 갖다가 위에 부분 기준에서 하니까 마이너스 100을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00을 주면 위가 기준이 된다 그랬죠, 제가. 자, 이 상태에서 Y를 갖다가 했으니까, 자, X축을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즉, 기준적으로 바꿔주는 부분이 이 중앙 정렬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고, 확대를 시키고 하는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 되는데요. 만약에 중앙 정렬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만일에 기준점을 갖다가 위에다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Y축.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대를 한번 시켜볼까요? 확대를 시키게 되면은, 자, 보세요. 위에 부분 중심도 자꾸 커지죠. 즉, 회전이라든가, 확대라든가, 이동 같은 거 할 때 중심이 되는 점 갖다가 기준점이라 그러고, 그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 이 중앙 정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이밍. 이 부분 참 오묘한 부분입니다. 오묘한 부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미지 안에서도 우리가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고, XYZ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케일을 갖다가 쭉 해보시면 이 스케일이 커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X를 갖다가 쭉 하면 이동을 합니다. Y도 쭉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스케일을 좀 더 키워볼까요? 스케일 더 키우고, Y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해볼게요. 즉, 그 이미지 안에서 어느 한 특정 부분 우리가 확대를 시키면서 이동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프레이밍을 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없겠지요. 자, 이 프레이밍을 하지 않는 상태하고요. 만일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했을 때 우리가 확대를 준다고 봅시다. 100으로 주면은 이미지가 이제 작은 상태에서 큰 상태로 점점 커지겠죠. 이렇게 커지는데, 이 프레이밍에서 우리가 프레이밍을 줬을 때요, 체크가 된 상태에서 아까 제가 했던 것도 놔놓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하겠습니다. 아까는 확률이 다르죠. 이미지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커지는데, 이 커지면서도 그 안에서도 지금 위치가 변하고 크기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중으로 변하는 거죠. 이건 안에서 우리가 이미지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주고에, 두 번째에서 확대를 갖다가 하지 않고 50% 그대로 뒀을 때요, 1번에서 2번으로 가면서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미지가 커지죠. 이렇게. 이건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지 안에 있는 부분이 커지는 거예요.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커지는 부분은 이렇게 안 되죠.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커지는 거지, 이렇게 안에 있는 부분이 커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프레이밍하고 확대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프레이밍을 쓰지 않고요, 확대를 쓴다고 하시면은, 이번 키프레임에서 우리가 100으로 줬을 때, 자, 1번 키프레임에서 2번 키프레임 가다 보면은 점점 이렇게 이미지가 커집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미지가 커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프레임을 주면요, 이미지만 클 뿐이 아니라 옆에 부분도 같이 확대가 됩니다. 바꿔볼까요? 1번에서 2번 넘어올 때 확대를 없애고요, 확대를 갖다가 하지 않는 걸 하고 보겠습니다. 보세요. 안에서 자체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전체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좀 커지고 있고 위치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프레이밍입니다. 이것을 활용을 잘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투명도는 다 아시겠죠? 불투명도가 100이면은 그냥 보이는 것이고, 불투명도가 빵이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빵으로, 첫 번째 빵으로 두고 두 번째 이 키프레임 100이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서서히 보이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이제 키프레임 1번에서 불투명도 빵이 있는데 100으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는 아무 변화가 없는 상태도 현재 없는 상태지만은, 우리가 이쪽에서 프레임을 줬기 때문에 안에 변화가 보이는 겁니다. 확대나 축소를 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럼 프레임을 주지 않으면은 아무 변화가 없을 겁니다. 자, 이번에 선택하시고요. 이번에 블루. 이거는 흔히 말하는 블루 효과입니다. 블루 효과. 현재 R이 빵이죠.
쭉 올려보시면 이렇게 흐려집니다. 이렇게. 근데 재밌는 점은, 이제, 오른쪽 올리면 이렇게 블루 효과 커진 건 알겠는데, 뒤로 내려갔을 때, 마이너스 지점 갔을 때는 수치화 효과처럼 그런 형태 나오더라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어떤 수치와 비슷한 모양이 나타났죠. 딴 데서는 이런 건 좀 볼 수가 없는데, 이건 좀 희한하게 거꾸로 가니까, 마이너스 상태로 가니까 이런 효과가 먹더라고요. 근데 보통 블루는 우리가 진짜 통상적으로 제로가 기본값이 될 것이고, 첫 번째 값에서도 블루가 제로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첫 번째에서 만약 블루가 값을 우리가 100을 정도 줬다고 가정하면은, 흐려진 상태에서 2분의 빵으로 했다 하면은, 이동을 시켜 보시면은 아마 이런 동작이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흐려진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선명해지는 그런 영상,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런 영상이 됩니다. 첫 번째 빵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 효과 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색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색 보정이 돼서 필터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필터 추가. 필터 추가를 눌려보시면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애니메이션 속도 이 부분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 레벨 눌려보시면 이렇게 검은 점, 미드 점, 흰색 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 갖다가 우리가 조정을 해보시면은 이 이미지에 대한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실제로 보시면 우리가 어떤 그래프 형태인데, 그래프에서 검은 점, 미드톤, 흰색 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원래 그래프로 그리져야 되는데 이게 좀 쉽게 표현한다고 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시기가 있는데, 시기를 눌리시면은 사용 안 한다, 제거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거하겠습니다. 또 필터 하나 추가할게요. 밝기 대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밝기 대비. 밝기가 현재 0, 대비가 0인데, 밝기를 갖다가 쭉 키우시면 아주 밝아지죠. 그 다음에 어둡게 하면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비도 어둡게 할 수도 있고 밝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사용 안 한다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필터 추가할게요. 그 다음에 색조, 채도 다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조를 갖다가 이렇게. 자, 이런 색조를 조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효과를 넣을 수 있겠지요. 뒤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효과 이런 거 아마 설득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이것도 사용 안 한다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용 안 한다 제가 하고요. 또 필터, 토닝, 그레이스케일, 이건 이제 흑백톤이죠. 여기서 보시면 금액이 100인데 이렇게 아마 조금 살아나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흑백이 됐다가 조금 컬러 좀 섞였다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색상 마찬가지 우리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통일할 수도 있겠지요. 여기서 이렇게, 혹은 이 색깔을 갖다가 흰색으로 넣고 확인. 여기서 금액을 조정하게 되면은 흰색이 많이 섞이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터 추가해 볼게요. 채색이라든가 빨강색 해서 이 빨강색 상만 이제 더 많이 채울 수도 있고 그런 식입니다. 제거하겠습니다. 또 필터 추가, 반전이겠죠. 그대로 색상이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제거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옆에 오른쪽에 보면 이 수정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정자. 이걸 눌려보시면은 애니메이션 속도, 가속, 슬로우, 다운, 부드럽게, 사용자 지정 이런 내용도 있고, 이동 X에 진동, 펌프, 핑퐁, 시프트 이상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